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상상도 못했던 미친 화력을 내뿜자 해외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자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인 건데요. 특히나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 가능할 만큼 위력이 엄청나자 중국에서 난리가 나면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해당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은 한국의 화력이 미쳤다고 소문이 무성하다고 하는데 외신과 해외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평양 주석궁을 초토화할 괴물미사일 현무5의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을 비롯해 중국 본토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우리 국방부는 현무5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전력화 시기는 비밀이지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시험 발사 시점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무4-5는 모두 개발이 마무리 단계로 전략화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관계자들의 관측입니다. 현무4는 탄두 중량 2톤급으로 작년 9월 치러진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때 처음 공개됐었지만 현무5는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에서 9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워 괴물미사일로 불리며 한 발로 주석궁이나 금수산 태양궁전 지하 100m 이하에 있는 김정은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어마어마한 무기체계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현무5를 꺼내든 건 최근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우려가 제기된 북한 영변 핵단지 내 경수로와 관련된 일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지난해 여름 냉각수 식별을 통해 북한 영변 경수로의 시험 가동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영변 경수로에서 활동 증가가 관측됐다며 작년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북한은 2010년부터 영변에 경수로를 건설해왔지만 완공 목표 시점인 2012년을 훌쩍 넘기고도 완공을 못하다가 이제야 가동하기 시작한 셈인데요. 영변 경수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에 건설하려고 했던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경수로를 역설계한 것으로 발전 용량은 30메가와트급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영변 경수로 가동과 관련해 북한이 일부 극소량 핵물질을 장전해 원자로 시험 가동하면서 시설을 보완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경수로를 군사용으로 활용한다면 핵 추진 잠수함에 쓰이는 소형 자로를 만드는 시험을 할 수 있고 경수로 가동 중 만들어지는 삼중 수소는 수소폭탄이 재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사례가 없던 일이지만 북한이 경수로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만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런 이유로 이번에 현무5도 꺼내들어 맞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형 삼축체계 중 대량응징 보복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미사일인 현무4와 현무5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조만간 전력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도 우리의 현무5 개발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미쳤다, 사실상의 ICBM인 괴물무기를 만들어냈다고 화들짝 놀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합니다. 실제로 최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작년 12월 26일부터 29일 사이 서해상에서 현무5 발사 시험을 실시했으며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쳤다고 일제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현무5가 고각 발사 방식으로 발사돼 속도가 마하 15에 이르며 적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회피 기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외신들은 미사일의 사거리가 탄도 중량에 따라 최대 3000km 이상으로 알려졌다며 운동에너지까지 더해지면 실제 폭발 위력은 11톤 이상으로 앞으로 있을 성능 개량으로 14톤급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현무5가 높은 수준의 탑재 중량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관통형 단일 탄두 버전과 더불어 다탄두 버전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결국 종합해보면 한국이 개발한 건 IRBM이나 ICBM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이를 고위력 미사일로 축소해 발표하는 특이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 방산업계에서는 현무5에 대해 사실상의 ICBM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렇듯 과연 현무5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기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지
눈으로,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최근 공개된 해외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현무4-5는 서해 태안반도 인근에서 발사됐으며 이 가운데 하나는 85km를 비행해 해상 표적을 바다로 낙하했으며 또 다른 건 185km를 남하해 무인도에 있던 표적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현재까지 현무를 운영할 수 있는 이동 발사 차량을 개발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에 테스트 중인 대형 발사 차량이 공개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이는 앞서 작년 국군이 날에 공개된 이동 발사 차량보다 더 크기가 크며 바퀴도 16개에서 20개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대 40톤에 달하는 미사일이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심지어 화물칸과 전방 캐빈이 따로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이동 발사 차량이 기존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이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무5의 위력이 종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엄청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에서도 현무5를 중국에서는 절대 못 막는다며 국가비상사태급의 준하는 위기를 맞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유출된 인민의 방군 방어체계 1급 보고서에서도 현무5를 절대 막지 못할 것이라며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중국 CCTV 산하 군사 전문 채널인 국방의 새로운 관찰에서도 현무5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핵전력이 없는 한국이 그에 버금가는 새로운 엄청난 무기를 개발했다고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현무5는 관통력만 놓고 보면 전술핵보다 더 우위에 있어 중국의 HQ-9B가 현무를 요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 채널은 현무5의 미사일 사거리는 1500km 이상 타격이 가능하다며 북쪽을 향해 사각지대 없이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킬체인 계획에 의해 현무5의 개발이 완료된 뒤 성능과 위력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 이외의 목표에 일정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체는 현무5는 북한의 지하요새를 타격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깊은 관통력을 지닌다면서 지하요새를 파괴하는 능력과 공격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됐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현무의 총 중량은 36톤으로 미국의 ICBM과 동급이며 웬만한 위성 발사체와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탄두 무게만 8톤에 달하는데 운동에너지의 경우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이 낙하할 땐 마하 10 이상의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만큼 운동에너지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에서 중국 공군이 보유한 방어체계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폭로가 나와 중국이 더욱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인민의 방군 공군사령부 참모 출신이자 미국으로 도피한 야오청에 인터뷰를 실었는데 영상에서 그는 예산은 충분했지만 부패로 인해 실제 돈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항공기 연료를 가져다가 음식을 직접 해먹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군의 전투력은 엄청나게 과장돼 있는 상태라면서 공군 로켓군의 경우 방어력이 없어 혹시나 피격당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로 중국 공군이 보유한 방어체계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허술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중국이 왜 이렇게 현무5에 대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현무5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후 개발됐기 때문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까지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점을 중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라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인데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현무5 위력 덕분에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다탄두인 MIRV를 운용할 가능성이 커져 특히나 중국에게는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현무5 같은 8에서 9톤 탄두의 경우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게를 지니며 탄두를 1톤급 이하로 줄이면 30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거리 3000에서 3500km면 중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거리라 현무5에 대해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말하면 사거리 3000에서 5500km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되기에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단을 추가하면 바로 ICBM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대한민국은 미사일 강국으로 불리는데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중국의 수탄 도발과 위협이 타격감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